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에 대해 10년간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 적차를 면치 못한 거제와 부산 간 시내 좌석버스, 거제시가 적자 운행을 만회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새 야구장 건립 추진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상이냐 유상급식을 두고 재점화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한 10년간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수명 연장이 논의되는 고리 1호기 연장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경남 도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수명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경남을 비롯한 전국 시민단체들은 전력 수급에만 급급해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힘을 모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화 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에 수명 연장한 것이 날치기 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 무효라는 것을 시민 도민들에게 알리는 활동, 그리고 탈핵 행진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 부당성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차후 2017년 만료되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예민한 사항입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양산시는 물론 고성군까지 죽음의 땅으로 변해 경남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사안이 급한 월성 1호기 연장 무효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고리 원전 폐쇄 운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 월성 1호기가 4월 달부터 아마 재가동한다고 하니까 월성 1호기에 치중을 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고리 1호기에 대해서 폐로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을 강화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더욱 확실한 안전 보장 방법은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안전한 폐쇄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만성적인 적자로 골머리를 앓았던 거제와 부산 간 시내 좌석버스. 개통 이후 2억 9천여만 원의 빚을 남겼는데요. 이에 거제시는 노선을 늘리고 연장해 적자 운행을 만회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거제와 부산으로 가는 2,000번 시내 좌석버스가 개통됐습니다. 이후 거제와 부산으로 가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가 했는데 개통 이후 현재까지 2억 9천여만 원의 빚만 남겼습니다. 승객들의 불만도 제기됩니다. 유동인구가 저조한 연초면이 정점이다 보니 접근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하는 승객 수가 하루 평균 30명에 불과해 흑자는커녕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제시는 적자 운행을 만회하기 위해 거제와 부산 간의 좌석버스를 2개 노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고현터미널과 부산, 그리고 장승포와 부산 등 2,000번, 2,001번 좌석버스로 노선 연장과 개통을 분리해 이용객들이 편의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현재 2,000번 버스는 연초면 맑은샘 병원 앞에서 부산 하단 삼거리까지 거제시에서 20회, 부산시에서 20회 등 총 40회를 운행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초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하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연초면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거제 지역 도의원들이 나서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고현시의 버스터미널에서 부산 하단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장승포 예술회관 앞에서 부산 하단 간의 개통 분할을 이뤄내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계획 변경 인가와 함께 중간경유지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통해 늦어도 3월 하순 정도에는 본격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마산 종합운동장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에서 새 야구장 건립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원안이 가결됐으며 오는 4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됩니다. 한편 새 야구장 건립안은 마산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관람석 2만 2천석 규모로 건립하는 안으로 지난해 12월 행정 절차 등 충분한 검토 후 재상정하는 것이 맞다며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고성 지역은 7개 조합에 총 1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새 고성농협과 고성축협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해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고성농협과 고성군 수협 등 4개 조합은 2파전 구도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반면 고성산림조합은 임기 동안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 현 구대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간 재대결 구도와 새로운 인물이 합류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으며 고성군은 대부분의 군민이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해 조합장이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마산항내 갑포신항 민자부두가 개장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갑포신항 운영사인 마산 아이포트 주식회사는 현재까지 갑포신항 물동량이 일반 화물 10만 3천 톤, 컨테이너 화물 58TU로 알려졌지만 선사와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물동량 확보가 관건입니다. 마산 아이포트 주식회사는 올해 15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개장 3년 차에는 200만 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식 개장했지만 화물 처리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물동량 없는 갑포신항 운영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으며 시는 운송비 등 재정 지원과 편의 도모에 노력키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전 지방 어항시설에 대해 관리 및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그동안 방치돼 있던 시설물이나 어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무단 점사용과 시설물의 안전 등을 일제 점검합니다. 지방어항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물은 추가로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미등기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해 어항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1일 오후 8시경 마창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한 2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마창대교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경비정과 112 구조대를 급파해 사고 발생 15분 만에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미약하게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신속한 응급 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투신자는 마창대교를 지나다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강제로 택시를 세운 후 곧바로 해상으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해경은 택시의 블랙박스 판독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소식을 집중 취재한 기획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무상급식이냐 유상급식이냐를 두고 재점화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 급식 무상 지원을 받는 학생은 28만 5천여 명. 올해는 6만 6천여 명의 학생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13%로 저소득층 자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당장 서울부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경남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사업 지원비에 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거부하면서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시군을 감사를 하면서 학교를 감사를 할 겁니다. 실제로 급식이 어떤 식으로 친환경 자재가 들어오는지 그것까지 다 검사도 하고. 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치가 보장되어 있는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 학교가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 경상남도 두 군데서 중복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하는 데 있어야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를 파헤치고 지원금을 깎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끊임없는 압박에도 도교육청의 강경 대응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돌연 무상급식 감사를 중단키로 하고 당장 올해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도교육청과 시민단체는 무상급식 지키기에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에 지원키로 했고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에 경남 각 지역의 시군의회에서 하두는 무상급식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 정책 이행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투표를 신청했지만 도는 지자체 예산과 관련된 상황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대표자 증명서 교부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불교부 처분 소송까지 이르면서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무상급식의 문제는 주민투표뿐만이 아닙니다. 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무상급식은 정상 추진됩니다라는 인쇄물 배포로 공세를 펼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인쇄물에는 경남도의회가 1,125억 원을 원안 승인했다는 예산서 일부가 첨부돼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은 교육청 고유 사무며 교육감 공약 사업이므로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하라고 결정한 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심사 결과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비로 실시키로 했던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투자했다는 내용과 함께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경남도에서는 교육 지원을 제공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인쇄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론전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 역시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모두 다 한다는 건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그냥 돈을 조금 더 줘서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걸 먹여주고 싶은 그런 거. 이왕 지원해 줄 거면 1분만 하면 불평등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해주고 싶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릴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거대한 태풍으로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도의회 임시회 결과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246명을 채용합니다. 특히 도내 특성화고와 마스터고 졸업생의 임용을 확대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도의원들은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했다며 지자체 미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창원시 체육회고가 올해 예산 64억 원을 확정하고 초중학교 교기 육성과 학교 체육 진흥 사업 등을 비롯해 오는 4월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4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전력키로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및 빈집 정비 등을 통해 44개 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경찰이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해 대학 내 성범죄를 뿌리 뽑는 등 성폭력 범죄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BS 금융지주가 BNK 금융지주를 새로운 사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대한민국 대표 지역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의미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공무원 청렴 결의대회를 갖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무원은 공직생활에서의 청렴생활화와 직위를 이용한 일선, 청탁을 근절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는 창원시 고등학교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상위권 학력의 중학생들이 특정 고교 진학에 편중되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창원시 일반계 고교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4일부터 6일까지 행사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섭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는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많고 주요 등산로에 달맞이 인파가 몰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없는 안전한 정월 대보름 보내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정월 대보름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채건 부군수는 안전관리 계획을 토대로 반드시 현장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성경찰서와 고성소방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2일 CWNU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15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느 입학식과 달리 음악회와 함께 열린 이번 입학식은 신입생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회라는 주제로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팀이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소는 남상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통영해경을 방문해 불시 상황 훈련을 비롯한 해상치 않은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 본부장은 통영해경안전소를 승선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를 대비해 긴급 출항 훈련과 해상 인명 구조 훈련 등을 점검했습니다. 고성군은 제2기 고성군 자원봉사대학 수강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원봉사대학 과정은 자원봉사교육, 응급처치 요령, 상담교육, 복지시설 견학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됩니다. 통영경찰서는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드식에서 8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은 무단횡단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하고 교통사고 사진을 보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3일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은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받아 대체로 흐리고 낮에 가끔 비가 오다 늦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지방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오후에 먼바다에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3일 한 차례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4일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죽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4일까지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내륙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남 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